반갑습니다. 사이언스 속 디자이너 자초라고 합니다. 이온이기를 극복하는 과정을 진행을 하다 보면 상대방이 나에게 뭐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 난해한 그런 뭐 이혼 요구나 아니면 뭐 분리하겠다, 정리하겠다라는 등으로 이제 압박을 해오는 그런 상황들이 있죠. 그럼 그런 상황들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어,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혼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을 진행을 하면서 고려하는 정말 여러 가지 꼭지들 중에 하나의 꼭지예요. 어떤 부분이냐면 보통 이제 이혼을 원하는 사람들은 사고가 하나로 집약되어 있습니다. 오로지 이혼을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까?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될까?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등과 같이요. 나에 대한 어쨌든 부정적인 인식과 벗어나고 싶다라는 그런 인식 쪽으로 하나로 이제 몰입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집약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에너지를 반전시키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사고의 방향을 틀기도 해야 되지만 그와 동시에 상대방이 한쪽을 향하는 그런 에너지를 줄여줄 필요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에너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작업들이 필요하지만 그 중에서 하나, 사고를 분산시켜서 하나의 집약된 에너지를 줄이는 작업들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뭔가 이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나 나를 추궁하거나 나의 결정을 강요하거나 나의 선택을 강요하거나 내 생각을 이렇게 막 물어보는, 이혼에 대한 내 생각을 이렇게 물어보는 쪽으로 압박을 해올 때는 여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응대를 해주면 상대방은 그쪽 방향으로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를 하게 되어버리죠. 그래서 한쪽 방향으로 집약된 생각의 강도가 점점 강해지는 효과가 생겨버립니다. 이쪽 방향으로 생각 확장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차단을 해주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차단을 해주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상대방에게 명확한 답변을 해주지 않는 게 가장 좋습니다. 내가 뭔가를 답을 해주면 상대방은 그 답을 인식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사고가 반사적으로 튀어나오게끔 흘러가거든요. 생각이요. 근데 내가 상대방이 뭔가 나를 압박을 해올 때 거기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해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다 대답을 회피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회피를 해버리면 상대방에게 뭔가 나에게 인풋을 했는데 아웃풋이 안 나오니까 아웃풋을 보고 그 다음에 다음 행보를 밟아야 되는데 다음 행보가 끊겨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럼 다음 행보가 끊겨버리게 되면서 추측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추측이 시작된다는 건 뭡니까? 상상력이 동원된다는 거예요. 여러 방향으로. 여러 방향의 가능성들을 생각을 하면서 사고들이 뭔가 명확한 쪽에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면서 집약되는 범주가 점점 이제 넓어지는 쪽으로 확장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즉, 사고가 부정적인 방향에서도 한쪽에 몰려 있는 상황에서 여러 방향으로 혹은 넓은 방향으로 이렇게 분산되는 효과들이 생기면서 하나의 집약된 에너지들이 약해질 수 있는, 다른 방향으로 사고의 흐름을 틀려고 했을 때 하나에 집약되어 있으면 이게 트는 게 에너지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분산이 되어 있으면 그 속에서는 틈이라는 게 항상 존재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고정되어 있는 그 에너지들이 약하기 때문에 사고가 다른 방향으로 흩어질 수 있는 이런 유동성들이 좀 더 이제 강해질 수가 있다. 그래서 상대방이 이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부정적인 말들을 막 쏟아내면서 이제 나를 이렇게 압박해오고 내 생각을 묻고 답을 막 정하라고 이렇게 강요를 해올 때 거기에 대해서는 최대한 대답을 회피하자. 그래서 대화가 더 이어지지 않도록. 근데 대답을 회피하는 방법 중에서 많은 분들이 좀 주의를 해야 될 부분인데요. 절대로 데드라인을 설정하시면 안 됩니다. 나중에 이야기하자. 다시 이야기하자. 내일 이야기해 줄게. 이런 식으로 데드라인을 설정을 해버리게 되면 물론 이제 나에게 정확한 답을 못 들었기 때문에 사고가 이렇게 분산되는 효과가 있지만 생각이 확장되고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그런 효과들이 있지만 그것과 동시에 답을 내일이든 내가 설정한 그 데드라인 안에는 들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자라나 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기대감이 자라났을 때 그 기대감이 충족되면 상관없지만 우리는 답을 해주면 안 된단 말입니다. 상대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명확한 소통이 일어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답을 차일피일 계속 회피할 수밖에 없겠죠. 그럼 기대감이 생긴 만큼 실망감이 같이 따라옵니다. 실망감이라는 게 뭐예요? 부정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즉, 부정적인 속성의 요소가 강해지면서 많아지면서 부정성이 강해질 수가 있다. 그래서 불확실성으로 얻는 사고의 분산과 한 곳에 집약되어 있는 부정적인 곳 한 곳에 집약되어 있는 그런 에너지가 약해지려는 이런 이득보다는
손실이 더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데드라인은 설정하지 말자. 그래서 가장 좋은 베스트 답변은 생각이 너무 복잡해서 무슨 대답을 해줘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쪽으로 가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물론 계속 회피만 하는 건 아니에요. 회피를 하시면서 저한테 자꾸 피드백들을 공유해 주시겠죠. 상대방의 반응들을요. 그러면 저는 그 반응에 맞춰서 또 다른 꼭지들, 챙겨야 될 다른 것들을 좀 챙길 수 있는 틈을 찾고 챙겨드리는 작업을 합니다. 그거는 전문가의 영역이에요. 데이터베이스들이 많아야지 도출해낼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쉽게 원리만 알고는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라서 그 부분들에 대한 설명은 좀 더 고민을 해보고 해드리거나 아니면 제가 직접 정해드리는 쪽으로 이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 말씀드린 부분 참고하시고 진행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또 다음 시간에 가족님들에게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